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밀어내기 분양사태 기억나시나요? 2020년 7월 28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분양 물량이 쏟아졌던 사태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3년 후에 공급 과잉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필 그 시기에 긴축이 맞물리면서 폭탄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축을 앞두고 자산시장이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증시, 채권, 가상화폐 모두 다 할 것 없이 급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던 풍부한 유동성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이미 자산시장에서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 때문에 섣불리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자산시장이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유독 부동산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전혀 다른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재건축 아파트 훈풍 분위기가 수도권 전체 아파트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은행에서 조사했던 소비자 동향에서는 주택가격 전망이 11월 수준까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3월부터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되고요. 급매물이 없어지다시피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2월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물 찾으려면 없어요. 왜 아파트 값만 안 떨어질까요? 솔직히 모든 자산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딱 아파트 값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외곽 지역의 일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는 좀 하락한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들 지역을 팔고 고가 아파트로 옮겨가려는 수요 때문에 그렇지, 실제 진짜 비싼 아파트 값은 거의 안 떨어지고 아예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특징 예전부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바로 거래가 적은 아파트는 환경 변화에 느리게 반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유동성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런 돈의 가치 변화, 이런 유동성 환경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런 돈의 가치 변화가 실제 부동산 가격에 반응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빠르게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급 증가가 병행되어야 하락장으로 전환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급락 트리거가 입주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금리가 앞으로 많이 상승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1.5%까지 기준금리 올라갔는데,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대가 되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어떤 곳은 2.5%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통위 중에서 거의 80%는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당장 5월 말에 있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1.7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을 증가시키고 수요를 감소시키는 기준금리 수준을 1.75%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작년부터 금리를 전망할 때는 이 1.75%의 금리 수준이 올해 연말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5월 달에 된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물리적 공급만 늘어나면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입주 물량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세제도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자,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 살려던 수분양자들이나 또는 입주권 보유자들이 불가피하게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에 전세를 놓게 되겠죠. 물리적인 전세 매물이 급증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주변에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며 그 주변 지역까지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에 누가 들어오냐? 인근 아파트 전세 거주자가 들어올까요? 난 구축 아파트 살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가 오고 싶어가지고 전세집 갈아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아파트 전세 수 자체가 늘어날 때는 인근의 빌라나 연립 전세 거주자들이 옮겨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비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로 옮겨갈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빌라에 거주한 사람들이 많은 자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전세 대출을 통해서 보충을 하게 돼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요, 두 가지의 연동이 됩니다. 먼저 코픽스 금리입니다. 이 코픽스 금리는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와 연동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금 금리는 뭐가 결정하죠? 기준금리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코픽스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5%인데 코픽스 금리가 1.72% 정도 돼 있어요. 아직 이번에 금리 인상한 부분이 코픽스 금리 아직 다 반영이 안 됐고 이번 달 15일에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 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고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대출금리가 산출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상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가 가장 낮아졌던 2020년 대비 최소 1%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대출 수요 감소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코픽스 금리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코픽스 금리는 결국 예금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에 예측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연말에 예금 금리가 2.5%에서 3%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연말에 기준금리가 2%면 예금금리가 2.5%, 2.5%의 기준금리면 3% 수준까지 예금금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코픽스 금리 역시 이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년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4% 중반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3억을 받는 차주의 부담의 차이. 작년 1월 같은 경우는요, 전세대출 금리 2.2% 수준이었습니다. 월 55만 원만 부담하면 3억 대출 받아서 신축 아파트 거주하는 게 가능했고 그것으로 수요가 폭증을 해버렸죠. 야, 누가 빌라 살겠습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대출 받아서 아파트 거주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내년 1월에는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5% 수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월 112만 원으로 이제 2021년 1월 대비 2배 이상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 감소와 연결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높을 때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집주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세가 안 빠지네.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너도 나도 신축 아파트 전세 찾으면서 매물 풍기 현상, 오히려 입주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을 때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급격히 전세, 매매, 동반 하락세가 입주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1.75% 이상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입주장에서 오히려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데 입주 1개월 이후부터 매수 타이밍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나나요? 네, 늘어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2022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19만 2천 호인데 2023년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23만 7천호로 4만 5천 호가량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물론 내년에 입주하기로 했었던 둔촌주공 1만 2천 호가 지연되긴 하지만 그것 차지하고 나서라도 3만 호 이상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금리 수준은 2020년 대비 2023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순하게 입주 물량 수도 늘어나지만 서울 지역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서울 지역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냐?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거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사들이 너도 나도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찍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추진했던 조합 입장에서는 2020년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허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았고 2020년 7월 2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당시 김영미 국토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 허구 대비 15% 낮은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 2020년 7월에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단지들이 분양을 준비했고 둔촌주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입주를 진행하게 되는데 워낙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역전세라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왜? 고가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수요자를 전세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수요자를 찾기 힘들고 높은 전세 가격을 예상하고 이제 세입자를 맞이하려고 했던 입주권 보유자나 또는 분양권 보유자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내년부터 방학 시기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팔아야 하는 이유가 아주 강한 매물들이 쌓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리적인 주택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하게 되고 역전세난은 투자자한테 가장 강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입주 아파트 단지의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분양자나 또는 입주권 보유자들의 계획이 차질이 발생하면서 매물이 많이 쌓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팔아야 되는 이유가 많은 매물들이 쌓일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진짜 싼 매물들이 있잖아요. 난 무조건 이 가격이라도 팔게 해주세요. 그런 매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네이버 부동산에도 잘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 처리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한두 개 단지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개 지역의 후보군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기는 호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품은 파는 만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가 급락 상황 2024년 초까지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매수할 용기 있으신가요? 지금 채권 가격 증시 폭락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급락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교과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흐름과 제도를 알아야 과감해질 수 있다는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